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이제 금요일날 시장 좋았죠? 예. 이게 뭐 베어마켓 속에서 이제 랠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낙폭과대했던 업종들이 상당히 세게 올라왔고, 또 우리가 이제 지수는 저점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이제 저점이 미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또 종목적인 분석을 잘 했는다면 저점의 매수 기회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미국장도 이제 크게 오른 채 마감됐기 때문에 한결 좀 마음 가볍게 다음 주 전략, 다음 주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으로 담았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지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패턴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뭐 지수의 뭐 저점, 바닥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는 뭐 셀트론 그룹주들의 어떤 패턴이 코스닥의 하방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올려 세운 어떤 형태가 좀 되었다는 부분도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뭐 어떻게 해결되는 조짐이라도 보여져야 시장은 용기 있게 수급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될 텐데요. 인플레가 둔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생각들, 전략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증시가 3% 올랐어요. 와, 세게 올랐네요. 원래 이제 약세장 속이잖아요, 지금. 약세장. 나스닥 지수입니다.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걸로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나스닥이 여기 고점 16,200포인트대 대비해서 최근 한 35%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뭐 한 28, 9% 정도 낙폭을 보였던 지점인데요. 하락장 그리고 약세장이라고 이제 전제를 깐다면 사실상 뭐 6, 7개월 정도였던 하락이 끝마무리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1년 6개월 빠진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사 6개월 정도 빠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미국장보다 낙폭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미국장 빠진다고 우리도 똑같이 막 10%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도 요때죠.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2018년도 말입니다. 2018년도 말인데 이때 한 지수로 치면 나스닥도 한 25% 정도 빠졌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요때죠. 2018년도 말 요 구간인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어요.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장보다 먼저 빠지는 경향을 주로 보였는데, 이번에도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뭐 증시를 비유한다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세계 경기가 좀 꺾일 때 미리 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어떤 국가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빠지고 미국이 뒤늦게 낙폭을 세게 보일 때는 뭐 덜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저점을 다지려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이중바닥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도 미국장이 이제 이렇게 급하게 이제 낙폭을 크게 보이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조금 이제 저점을 뭐 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이중 저점을 만들겠죠. 만든다면. 단일 저점은 엄청난 위기가 발동 시에 만들어지는 거고, 보통 이때 코로나 때처럼 그런 게 아니면 보통은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이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좀 누르는 형태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거기서도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저점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 틀면 다 침체고 경기 침체 뭐 수출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뭔가 좀
에이 뭐 주식 그만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가장 발동되는 구간인데요. 우리가 항상 반대로 해야 되죠. 예. 뭐 이런 구간에서 나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요. 예. 그런 구간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야 될 어떤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언론에 언론은 뒤늦잖아요. 이미 이렇게 빠졌으니까 뭔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를 계속 보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후행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는 매체에 너무 이제 자신의 어떤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매칭하면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된다.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제 작년 여름쯤이었죠. 작년 여름쯤에 야 유튜브에서 막 주식으로 이제 이름을 알렸던 그런 사람들이 공중파에 나온다. 이게 좀 좋진 않은 신호다.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예. 그때가 꼭지였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8월 달에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죠. 120선을 깼을 때입니다. 예. 이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이게 좋지 않은 어떤 베어메카스로 가는 어떤 출발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한 번도 안 깨던 120선을 깼잖아요. 고점을 낮추면서.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때 있죠. 121선을 저항을 받을 때 이때는 확률상 굉장히 높죠. 이거는 메이저가 어느 정도 하방이란 구축 내지는 차익 실현을 단행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했는데 돈은 가장 빠르죠. 여러분들 파월 의장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언론을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증권사 보고서들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돈을 가장 믿는 거죠. 수급입니다. 수급은 차트에 구현이 되죠. 그래서 차트만으로 맹신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뭔가 좀 침체 조짐, 인플레가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이제 인식하고 자금을 집행하죠. 집행하고 그게 이제 수급과 차트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120선을 깨버렸고 그리고 120선을 반등했는데 저항을 받아버린다 하면 뭔가가 이거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어떤 누군가들이 파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막 수급도 돈도 이제 탐욕적으로 못 들어오는 어떤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소진됐다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소진된 어떤 구간들이 전개되면서 고점을 낮추고 중장기평선을 깼을 때는 뭐 약세장의 가능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뭐 약세장이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약세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침체의 가능성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나스닥 증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증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점 대비 30%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멈춘 건 아닙니다. 멈춘 건 아니고 이게 낙폭을 더 보일 수 있는지 옆으로 기어버릴지를 모르는 것뿐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영이 된 셈이죠. 여기서 뭔가 또 최악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점으로 더 치달으면 더 낙폭을 보이겠지만 일단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다.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하는 구간이다. 이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95% 확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리고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수 차원의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업종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이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이 이중 바닥을 먼저 형성시켜 버렸죠. 이중 바닥을 먼저 형성시켰죠. 나스닥 증시보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지점까지 왔고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중장기 이평선 480주선 지지를 2번 받아내면서
위에 턴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낙폭을 보였고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기 최저점이요. 마이너스 40%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업종으로만 따진다면 이게 성장 업종이니까 사실 상승의 어떤 이제 추세, 요 흐름 자체는 깨지진 않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성장하는 어떤 산업 섹터 쪽에서 지수 자체가 40% 조정받았다. 뭐 종목별로 따진다면 뭐 사실 반토막이 뭡니까? 60, 70% 빠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운 셈이고, 이중바닥 형태를 형성시키면서 중장기 주봉선의 어떤 중장기 이평선 지지를 2번이나 반환했다는 것은 바닥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신호로서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더라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조만간 계속적으로 이제 M&A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센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포인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미국의 바이오가 돌아서요. 한국의 바이오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가 최근에 시장 대비 그래도 아웃퍼폼, 이번 주에 아웃퍼폼을 확실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장주급인 셀트론 그룹주,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세게 올라갔던 그런 주요 어떤 이유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도 주간 단위 8.6% 상승했고요. 일간으로 따지다도 좀 이중 바닥 형태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장기 주봉선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 480주선 이중바닥 형태 만들고 턴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바이오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형태를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도 여기 보시면 좀 떨어졌는데 뭐 이게 한 1260원, 50원 선까지 50원 아니겠다. 한 70원 선까지만 빠져도 충분히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좀 돌아서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곡물가가 많이 빠졌어요. 대두유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리고 소맥, 밀이죠. 그리고 콩, 대두 같은 것들. 그래서 약간 곡물가 피크아웃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어떤 형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플레에서 지금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이 주요한 어떤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수급이 붙었죠. 안 붙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상당한 어떤 자금의 이제 그 에너지와 소재 쪽으로 원자재 쪽으로 이제 작은 플로우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차트인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올 초 그리고 좀 가격 조정 받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형태, 정확히 수급이 엄청나게 붙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유출되는 모습들 상당히 큰 규모 역대급의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수급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어떤 투기 어떤 세력들, 투기 수급들이 붙으면서 뭐 전쟁 이슈든 뭐 중국 공급망 이슈든 해서 막 몰아붙이면서 이제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극단의 어떤 투심을 보이고 시장이 막 추락하고 하면서 공포에 떨었잖아요. 와, 인플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이런 심리가 발동됐을 때 결국은 차익 실현을 이렇게 역대급으로 하면서 에너지와 소재에 대한 어떤 작은 플로우가 유출로 이제 나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플레 둔화 가능성도 열려버린 그런 신호로서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유가만 남았습니다. 유가만 떨어지면 되는데 금요일날 유가는 올랐어요. 3%. 그래서 어쨌든 유가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올 3월달 고점 130불 찍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봤으면 진짜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낙폭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꺾일 수 있죠. 공급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인플레 둔화 시그널들이 뭐 수급과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품 선물들 이런 쪽에서 조금 선행지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에 기반해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 좋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환경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소비 부분이 줄어드는지 아닌지 중요하죠. 나이키 실적이 월요일 장마감 후에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중요한 기업은 요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업체. 목요일날 장 후에 이제 발표되는 요 기업의 실적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기점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보면 이제 뭐 바이오 섹터나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세게 올랐는데요. IT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어요. 시장보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리포팅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신증권 리포팅인데요. 경기 침체 둔화 우려 부각 주가에 선반영 진행됐다. 선반영됐죠, 사실. 특히나 이제 지금 IT 기업 같은 경우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삼성전자가 한 언론사의 보도로는 이제 5천만 뭐 재고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상당히 또 부진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TV와 PC 판매량 감소 상황이 경기 둔화와 맞물리면서 수요 둔화 우려로 증폭되었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많이 팔렸고 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리오픈되면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IT 업체들이 이번 주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 반등이 상대로 좀 강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2분기 IT 업황은 예상 대비 좀 부진했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 중국의 코로나19 관련한 봉쇄 및 수요 약화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생산도 감소를 했다. TV와 PC 판매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 및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서버 관련 투자도 계획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램에서 가장 많은 이제 수요처가요. 보시면 이제 한 언론사에서 제가 캡처해 놨는데 글로벌 디램 매출 주요 수요처에서 서버가 가장 큽니다. 32%나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주로. 22%. PC 가전은 각각 15% 내외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서버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디램,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서버 투자 늘려야 되는데 뭐 사실 뭐 경기 둔화, 뭐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것들이 뭐 설비 투자 지연되면서 서버 관련 투자도 뭐 계획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막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제적인 어떤 이제 하락이다. 경기 둔화 대비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대비해서 IT 기업의 주가는 과매도 구역에 있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일단 그 스마트폰 쪽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폴더블 스마트폰 공급 업체들은 수주 물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화웨이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를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이쪽은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엄청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단 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또 IT 쪽 위클리 자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또 기사 몇 개 좀 체크해 볼게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7월 초 2주간 중단한다. 업그레이드로 7월 말까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 것이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중단하는 부분들. 두 번째 기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GM과 포드가 한국산 배터리 생산 장비 발주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장비를 사간다. 한국 업체 방문해서 설비 구축을 논의한다. R&D를 넘어서 양산까지 염두에 둔 듯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좀 임팩트가 좀 적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 이제 배터리 장비 회사들에 대한 모멘텀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됐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반도체 얘기는 지금 뭐 전쟁 사태도 그렇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전, 소비자 쪽에서 이제 어떤
수요 부진이 좀 벌어지면서 PC 스마트폰 D램 제품의 가격이 8% 이상 하락할 것이다. 한 이제 트랜스포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25년까지 1.8%까지 점유율이 오를 걸로 예상되고, 삼성, 구글, 모토로라 차기 모델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충격이었죠. 스마트폰 유통 재고가 삼성전자가 5천만 대 육박한다. 감산이 관측된다는 요 기사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IT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 주는 IT 기업이 좀 낙폭이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한 주 정리 한번 볼게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주마다 정리하는 위클리 자료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시장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폼, 시장 지수보다 좋았다. 특히 바이오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제약 이제 업종보다는 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 뭐 이런 쪽. S&P 500 바이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사상 각각 시장 대비 7.5%포인트, 8.4%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아까 보셨듯이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었죠.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주요 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간 수익률 12% 기록, 5월 저점 대비해서도 22% 상승을 하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20일 과기정통부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 특례를 허용한다. 이게 뭐냐면 그 약국 뭐 사실 뭐 약국 영업시간 다 닫고서 이제 우리가 약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 원격 복약 지도를 받고 이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 이제 정권은요, 윤석열 정부는 이 플랫폼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의사회나 뭐 약사회 쪽에서 이제 반발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을 확대하고 또 편의성을 높이고 그런 트렌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집행하려는 어떤 모습들은 계속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배달 플랫폼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복토스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12곳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뭐 독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가 자꾸 막 소송 걸면서 그러는데 이거 이제 막을 수 없어요.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해서 보톡스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뭐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고, 차라리 이제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경쟁하는 회사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질 것 같고, 해외 미국에서 나보타가 지금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조금 메리트가 좀 높은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바이오 CEO들이 62%가 M&A 제외하면 오케이 하겠다.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기업들이 큰 기업에 좀 인수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인 어떤 응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들은 더 많이 들려올 겁니다. 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렇게 닿으면,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면 이제 급하게 이제 M&A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관심 있던 애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M&A가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콘 1호 기업 보노로이가 상장을 했죠. 시총이 4천억 돌면서 이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이 기업도 굉장히 큰 기대를 보였는데 지금 3,700억이네요. 한번 기회 되면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참 시기를 잘못하고 났네요. 이 시총이 그렇게 오래 머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노로에 대한 어떤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굉장히 헐값에 널브러지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데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내리꽂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좀 주안점을 두면서 계속 집중 관찰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하고는 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영화 부분인 영화 얘기인데요. 이제 영화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영화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제 관심이 가는 어떤 그런 영화들 이제 소수만 이제 본 스타일인데요. 주로 이제 감정선을 좀 가지고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한 어떤 그런 영화나 이제 드라마 혹은 인간 본연의 어떤 그걸 끌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박찬욱 감독이 이제 영화가 이제 나오죠.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될 텐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어떤 뭐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내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다 하면서 하는데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있어요. 이 분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낸 걸 잘 아시듯이 또 인터뷰 속에서 상당히 또 통찰이 있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풀어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들여다보려 하면 힘든 상황에 놓여야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좌절할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야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이 주식시장이 문득 이제 그런 대비된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최악의 구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폭락하고 많은 투자들이 또 엄청난 이제 고통을 받은 어떤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결국은 실력도 판가름 나기 마련이면서 또 앞으로 좋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부도 나중에 이제 결국 드러나기 마련일 테죠. 그래서 참 이런 구간이 있을 때마다 많은 투자가 또 쏟아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항상 모두 다가 좋고 뭐 정말 서로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참 그런 게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를 이제 그동안 해오면서 같은 철학을 공감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10년, 15년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돈도 벌고 있는 셈이고, 당장의 어떤 수익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그 시기에 어떤 불나방 같은 느낌으로서 다 사라졌어요. 주식 투자 15년 놓고 보니까, 10년, 15년 놓고 보니까 성과도 없죠. 주식을 안 하고 있거나, 주식을 학을 떼고 떠났거나, 좋을 때만 뉴스 보고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성과 못 내고 또다시 나가고 하는 것들을 항상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여실히 느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오히려 이제 그 본연의 어떤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나갈 때 그 본연의 느끼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웠던 한 주 그리고 막판에는 그래도 다소 안도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의 마무리로 이제 금요일 날 됐었는데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망, 전략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참 그래도 아직은 약세장 속입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그리고 여기서 더 강세로 나가도 베어마켓 중에서의 어떤 랠리 정도로 아직은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한 투자, 공격적인 투자, 지금 바닥이라 가지고 막 레버리지를 폭증시켜서 바닥에 대한 확신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신다면 크게 두려워할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월마다 이제 월급 받으시잖아요. 조금 아껴가지고 평소보다 야 이렇게 헐값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기업인데 그런 것들 조금씩 월마다 분할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저는 미세한 어떤 시장의 어떤 목소리 변화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잘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이팅 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계속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네요. 장마니까 다들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